안녕하세요.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일기 도슨트 정명희입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 꽃이 웃고 작작 새가 노래하고를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일기 도슨트 4명의 해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 꽃이 웃고 작작 새가 노래하고에서는 자연, 인간, 동식물이 공존하는 장욱진의 예술 세계를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와 함께 생태적 관점에서 조망합니다. 또한 장욱진과 같이 평생 애정어린 시선으로 자연을 담고 강인한 생명력을 주목해온 김병종, 김보희, 민병헌, 정현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전시명 꽃이 웃고 작작 새가 노래하고는 장욱진 숲필집 강가의 아틀리에의 한 구절입니다. 꽃이 웃고 작작 새가 노래하고 봄비가 내리는 그런 곳에 참 부처의 모습이 있는 것일까? 그림도 그런 것일까? 작작의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세상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꿈꾸고 작품에 담고자 했던 장욱진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장욱진의 농장과 소 작품입니다. 농장과 소는 소, 닭, 돼지, 병아리 등 장욱진이 평소 작품에 자주 등장시켰던 동물들을 한데 모아서 그린 것입니다. 장욱진이 동물들을 자주 그린 것은 단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친근한 형태, 정서적 공감대, 그리고 고향을 잘 이미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동물과 사람을 보면 그 크기가 비슷하고 위아래가 위계 없이 그려져서 다양한 생명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담아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장욱진의 작품 중 드물게 둥근 바탕에 그려진 흰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둥근 바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화가가 쓰는 캔버스가 일반적으로 틀에 천을 당긴 것이 아니라 합판 위에 캔버스 천을 붙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림 중간에 한복을 입은 남자를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집, 나무, 새, 화초들이 균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을 담아낸 듯 보입니다. 이 작품은 가족입니다. 장욱진의 서정적인 농촌 풍경 그림 중에서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가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작품에 비해서 그 천진성과 유화성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동물과 자연만 있는 풍경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평화로운 공간에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색조 위에 그려진 사람, 동물, 식물들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천진스럽게 그려놓은 조그만 해까지 이 광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작품 속 화면 어디에도 불행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닭에게 모이를 주고 있고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나 아이는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 즉 자연이 하나의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욱진의 먹그림은 작가의 예술 철학과 조형 정신을 응축하고 함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과 백으로 절제되었고 자유롭게 발현되고 있는 먹그림에 그려진 심플하고 간결한 선은 단순하지만 장욱진의 예술 정신을 응집한 선의 미학입니다. 지금 보시는 무제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장욱진이 그리는 집에는 담이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담을 쌓는 이유는 밖으로부터 안을 보호하고 침입을 막기 위함이고 안과 밖의 공간을 서로 다른 성격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장욱진이 그리는 담은 늘 열려 있고 집에 사는 가족과 동물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장욱진이 그리는 담은 안과 밖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드나들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연결고리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장욱진은 늘 사람, 동물, 자연이 하나 되어 공존하는 세상을 그려냈습니다. 장욱진의 어부는 덕서 화실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고 전해지는 그림입니다. 장욱진의 심상 속에 존재하는 자연과의 동화, 즉 정경교육, 물화일체의 사상이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산이나 물 등을 한 붓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여백으로 남겨둔 것과 동양적인 심성으로서 자연의 귀의를 보여주는 것은 작가의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작업에서 두드러지는 먹그림과 도가적이고 탈속적인 회화 경향의 전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생태학자 최재천은 장욱진은 자연을 화폭에 담으면서도 결코 사람을 배제시키지 않고 늘 자연과 사람이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잘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생태학자 최재천은 장욱진의 작품 속 나무를 주목하였습니다. 장욱진의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 작품에서도 세 그루의 나무들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 언덕 위의 가족과 초당 작품 속의 나무는 심지어 화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무 아래 가족과 초당,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편안해 보이는데 거센 바람을 나무가 수호수처럼 막아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연과 늘 함께하고 그 안에서 보호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1기 도슨트 이하늘입니다. 김병종은 자연을 소재로 그의 화폭에 늘 생명을 담아 생명작가라고 불립니다. 작가의 생명에 대한 관심은 자연에 둘러싸여 자라온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숲을 지나 학교까지 걸어가곤 했는데 어두운 밤 숲의 정령들이 내는 기운과 생명의 기미를 통해 기운 생동을 느끼고 이것을 필목에 담아 재현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명의 노래 숲은 잠들지 않는다에서는 어둠 속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생기를 드러내며 숲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닭 원료를 황토물에 개어서 분청사기 표면을 만들듯이 발라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마치 옛날 황토방 같기도 하고 손의 온기를 통해 만들어졌으므로 완제품 종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운과 따뜻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연의 색을 품은 닭판 위에 펼쳐진 1피리지는 모든 생명을 포용하면서도 냉정하게 몰아치는 자연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생명의 노래 수류학에는 잔잔하고 서정적인 생명체로서 관점을 먼 곳 혹은 공중에 떠서 보는 듯한 시각이동을 시험한 작품입니다. 큰 오브제를 먼 곳에서 부감으로 보니까
작고 소소한 집단이 되는 시각적인 변화가 생기며 시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생명체들은 각기 독립된 고유의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며 우리에게 생명 존재 자체가 지닌 존엄을 생각하게 합니다. 작가는 생명을 주제로 계속 작업을 해왔습니다. 일부러 생명을 주제로 생각하고 작업했다기보다는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나온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과 사랑,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동식물과 자연이 하나되는 원형적인 것과 작가의 체험이 합쳐져 작품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현대사회가 계속 메마르고 기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원초적인 자연과 생명에 대한 목마름, 그리움 등을 붓으로 남아 대생명의 세계와 훼손되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계를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생명이었지만 이 안에서 기법이나 표현, 소주제 등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인물 중심, 어떤 때는 풍경 중심으로 오브제가 변해왔는데 그 밑에 흐르는 자연, 생명, 사랑에 대한 주제의식은 계속 흘러온 셈입니다. 김보희는 먹, 분체, 유화물감, 아크릴 등 동양화와 서양화를 넘나들며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화면 구성을 통해 독창적인 풍경회화를 보여줍니다. 을숙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햇볕이 쨍쨍 쬐는 날과 대조적으로 까맣게 쌓여진 제주 돌담에서 느껴지던 충격적인 감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작가가 자주 사용하던 종이와 수묵 기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제주를 좋아하던 작가는 결국 제주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투월즈는 2021년 작품으로 본인의 집 앞마당을 거닐며 보는 풍경을 담은 작품입니다. 6월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난 후 날이 확 개었을 때 삼나무 사이로 보이는 맑은 하늘과 구름에서 느껴지던 상쾌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삼나무 잎은 햇빛을 받아 연한 잎을 빛내고 그 아래에는 로즈마리와 꽃들이 물기를 머금고 생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가는 늘 자연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약하고 못나 보이는 식물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어느 것 하나 하찮게 대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일기도슨트 박은진입니다. 정연의 조각은 철도 폐침목과 같이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그대로 받아내고 세월이 지나 그 쓰임을 다해 버려진 소위 하찮은 것들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나무가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딘 후 다시 작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침묵으로 만든 대표 작품 서 있는 사람에서는 침묵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인체를 단조롭게 하며 침묵이 겪었던 상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가운데 두 다리 사이에서부터 몸통 사이 위로 끌고 올라가는 형태는 실현들 이후에 다시 뻗어가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서 있는 사람은 서로 마주보듯이 동그랗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동그랗게 앉아 있거나 회의 탁자에 동그랗게 앉아 있는 것은 위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나고 못나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순서가 없는 그 상태에 함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생나무를 건조시켜 뜨거운 콜타르에 튀긴 것입니다. 침묵이 콜타르가 많이 묻어있는 것인데 그 찌꺼기 재료, 콜타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잘려진 고목을 그린 작품입니다. 잘려진 고목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마치 폭포수처럼 뻗어 올라가는 무슨 번개 맞은 것처럼 그 사이로 분수물이 뻗쳐 올라가는 형상으로 시간이 지나도 비록 죽은 나무 고목일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강 최남단에 살고 있는 작가는 한겨울에 얼어붙은 한강이 밀물과 썰물을 겪으며 얼음이 서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겨울 한강변의 얼음들은 10에서 20cm씩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로 흐르면 되는데 밀물에 의해 만조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 얼었던 얼음들이 깨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깨져 올라가면서 뒤집어지고 엉켜지고 또다시 썰물과 밀물이 치고 올라가며 형태가 변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작가는 얼음이 올라오고 내려오며 서로 뒤엉켜서 싸우는 것을 보며 인간도 자연도 이렇게 엉켜서 움직이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주시립 정욱진미술관 1기 도슨트 안희영입니다. 민병헌은 작품의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대상의 아름다움을 작가의 감성, 시각,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름들을 한데 섞어 해석하고 자신이 원하는 톤이나 콘트라스트로 재현합니다. 롤라이플렉스 필름 카메라로만 촬영하고 젤라틴 실버 프린트 기법으로 직접 인화하는 그의 흑백 사진 작업은 민병헌 그레이로 명칭될 만큼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의 전시명이 모스, 디포, 리버, 버즈, 스노우랜드와 같이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 많은데 이것은 작가가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늘 마음에 담았음을 보여줍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제목이 없는데 그것은 그가 담는 것은 결국 크게 보면 모두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민병헌은 사진은 눈으로 보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라며 눈으로 보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카메라에 담습니다. 새 시리즈도 새를 쫓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풍경에 새가 들어온 것일 뿐입니다. 새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는 그냥 자연을 보는데 그 안에 새가 들어와 있는 것이므로 새가 크게 들어올 때도 아주 작은 점처럼 작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는 새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식물도 새도 동물도 자연과 어우러져 그 자체가 자연이 되는 자연 사진을 찍습니다. 민병헌은 옛날 스트레이트 사진을 시작했을 때 작은 사이즈가 주는 흑백 사진의 콘트라스트와 디테일의 매력을 매우 좋아하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명암의 대비가 확실해야 흑백 사진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콘트라스트는 그냥 검고 흰 것만 남고 디테일들이 다 죽곤 합니다.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최대한 억제해 보니 모든 디테일이 살아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작가는 흐린 날, 눈 오는 날, 안개 낀 날의 사진을 찍으며 흰색, 검은색의 모든 걸 녹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높낮이의 회색 톤을 찍기 시작하였습니다. 작가는 이낮이의 선과 그 하얀 눈의 선의 경계가 과연 어디인지 그레이의 다양한 중간 단계를 어느 정도까지 내볼 수 있는지 자신을 극도로 몰아치며 작업하였습니다. 작가는 양평에서 군산으로 자리를 옮긴 후 조금 더 따뜻한 기후와 광선을 느끼며 옛날 초기의 방식으로 돌아가 강한 광선을 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을 생각하면서 남쪽으로 향했지만 막상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가는 남녘의 의미를 장소가 아닌 마음의 의미로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남녘 유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과의 공존,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강인한 생명성을 작품에 담은 장욱진, 김병종, 김보희, 민병헌, 정현 5명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미술관 기획전 꽃이 웃고 작작 새가 노래하고를 통해 우리 주변의 자연을 다시금 살펴보고 자연과 우리를 분리하고 목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